허그는 보증보험을 취소했기 때문에 손실이 전혀 없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저희 이 허그의 보증서를 믿고 전세계약을 체결한 임차인들만 전 재산을 잃었습니다. 국토부와 허그가 전세 사기 피해자 구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수차례 약속을 했는데 부산의 전세 사기 피해자에 대해서 대책은커녕 소송으로 맞서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와 관련된 그 참고인을 모시고 말씀을 좀 듣고자 합니다. 허그의 보증서를 믿고 안심하고 있다가 그 소위 임대인의 사기 행위로 본인들도 모르는 사이에 보증이 취소되고 그래서 보증금도 돌려받지 못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다들 일하러 현장에 나가셨기 때문에 그분 중에 대표적으로 한 분을 참고인으로 모셨는데 정말 국가를 믿고 안심하고 있다가 국가에게 버림받은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 정도거든요. 그래서 그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 피해자분을 참고인으로 모시고 말씀 듣고자 합니다. 예. 잠시 나올 동안 시간 멈춰 예,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예. 정명교님 허그 보증 취소 피해자 모임에서 나오셨는데 앞으로 나와 저기 주시겠습니까? 나와 계십니다. 나와 계세요. 아 나와 계시는구나. 네네. 아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크십니까? 아 참. 지금 이런 상황으로 허구와 소송 중인 분들이 총 얼마나 되시는지 하고 사실 피해 당한 것도 억울한데 재판 진행하면서 어려운 점은 없는지 말씀 주시길 바랍니다. 네, 일단 이 임대인은 190세대에 소유하고 있는 임대인이고 이 중에 126세대가 보증보험에 가입을 시켰습니다. 근데 그 중에 허그가 99세대를 보증을 취소시켰고 그 규모는 126억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소통하고 있는 분은 83분의 피해자인데 이분들이 17개의 그룹으로 나뉘어서 허그와 소송 중이고 좀 힘든 점은 허그가 약간 소송 지연 전략을 쓰면서 계속 네. 소송을 지연시키고 있는 그런 느낌을 받아서 조금 힘든 상황입니다. 네, 피해 당한 것도 억울한데 소송까지 지연하고 있다. 근데 소송 제기하신 분들 중에서는 1심에서 승소하신 분들도 있고 패소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아, 이제 두 건은 이제 피해자분들이 승소를 하셨고 한 건은 이제 허그가 승소를 했고 그런 경우인데 재판 결과를 보니까 보증과 보험의 차이 사실 저도 참 구분하기 힘든 내용이던데요. 판결이 나뉘고 있던데 전세 계약하고 하면서 이런 법적 개념에 대해서 알고 계셨거나 또는 설명을 들으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요, 전혀 없습니다. 전세 계약하면서 이 보증이냐 보증보험이냐 이런 거는 개념을 따로 듣지는 못했고 저도 알지 못했습니다. 이거 소송을 하면서 알게 된 사실이고요. 네. 네, 아마 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증보험이라는 단어에 더 익숙하실 거고 여러 의원님들도 아까 질의하는 걸 봤는데 거의 대부분 보증보험이라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 정도로 보증보험의 개념이 더 사회적으로 만연해 있고 심지어 허그에서도 허그 공식 홈페이지나 블로그에서도 보증보험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혼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고 나서도 사실 알아차리기 힘들 정도다라는 말씀이시죠. 네. 그러면은 피해자분들 대부분이 계약을 맺는 과정에 있어서 이 임대자가 허그에 이런 거를 가입했다라는 게 계약을 맺을 때 영향을 줬습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일단 21년 6월에 계약을 최초로 했었는데 이 당시 임대인이 의무로 보증보험을 가입하게 돼 있어서 특약사항에 임대차 계약서 특약사항에 보증보험을 가입하지 않으면 이 계약을 무효로 한다 이런 조항까지 넣으면서 이 보증보험 특약으로까지 들어가 있었다. 그런 내용이죠. 그러면 보증보험을 굉장히 임차인들은 신뢰하고 있고 네. 아마 보증서가 발급돼 있는 호실에 들어간 임차인분들은 무조건 그거를 신뢰해서 계약을 체결했을 거고 저 또한 보증서가 있기 때문에 연장 계약을 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그 믿음을 저버린 거네요. 네. 예. 그러면은 제가 알기로는 이 피해자분들끼리 서로 연결을 해서 이렇게 모임을 만든 다음에 허그를 찾아가서 대표자분과 면담을 요청한 사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만나서 해결 방안을 논의하신 적이 있습니까? 네,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작년 국정감사 때 유병태 사장님께서 저희 피해자들을 위한 보전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그게 어떻게 진행됐는지
알고 싶어서 올해 1월 달에 사장님과 면담이나 간담회를 요청드렸는데 사장님은 안 나오시고 실무자들이 나오겠다 약간 사실상 거절 의사를 받았고요. 네. 그래서 저희는 좀 실망감이 너무 커가지고 허그 본사 앞에서 그 겨울에 1인 시위를 하면서 한 달 넘게 시간을 보냈는데 그래도 허그 사장님은 안 나오시고 결국에 실무자들하고 만나는 자리가 있었는데 뭐 더 하세요. 더 드려. 허그의 변명 자리만 됐었고 별다른 소득은 없었습니다. 아휴 참 마음이 아프네요. 듣고 보니까. 아무튼 그러면 피해자로서 이 우리 허그 쪽에 하고 싶은 얘기와 여기 의원님들 있는데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우리 위원장님께서 시간을 주셨으니까 한번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일단 먼저 허그가 이 사건이 터지고 나서 확정일자 부여 현황이라는 공문서를 추가로 제출받아서 그 보증금의 교차 확인을 통해서 이 후속 조치를 한 것은 되게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미 엎질러진 물도 닦아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뭐 가만히 있는다고 증발되는 사람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아마 임대인은 그냥 몇 년 감옥에서 살다 나오면은 저희들 뭐 보증금 어디다 숨겨뒀을지 모르는 보증금으로 떵떵거리면서 살 것이고 허그는 보증보험을 취소했기 때문에 손실이 전혀 없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저희 이 허그의 보증서를 믿고 전세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들만 전 재산을 잃었습니다. 제가 이 보증서를 교부받고 연장 계약을 하면서 아내랑 저랑 이제 자녀 계획을 세우면서 엽산 같은 영양제들을 시켜가지고 먹고 있었는데 이 보증서가 취소가 갑자기 되면서부터 그냥 뭐 엽산이고 뭐고 다 버렸고 자녀 계획도 다 버렸습니다. 저는 그 정도로 좀 참 힘든 상황에 있었고 아마 이 허그 사장님은 변호 대리인을 선임해가지고 뭐 퇴근하시면은 그냥 남의 일처럼 느껴지시겠지만 저는 퇴근을 하면은 그 피해 집에 다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우울감에 빠져 있고 불안감에 빠져 있고 이것을 이겨보고자 좀 알코올 의존도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정도로 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많이 피폐해진 상황이고 삶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 소송으로 대응하시면서 저는 승소를 했는데 곧바로 항소를 받았거든요. 그 정도로 그냥 계속해서 소송으로 대응을 하시고 계시는데 이게 소송으로만 저희를 짓밟으실 문제가 아니라 이거를 그 작년에 말씀하셨듯이 그 피해자 보전 방안을 대책이 좀 시급하게 마련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